특성을 정하는 파트입니다. 명제 역과 그 다음에 대우를 공부하는 건데, 명제를 보통 우리 앞으로 이제 표현할 때 P면 Q이다 라고 쓰기로 했고, 그걸 이제 수학적 교훈은 이렇게 쓰죠. P 화살표 Q. P면 Q이다. 이게 일반적인 명제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법이고, 그 명제의 가정과 결론을 뒤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정 결론을 뒤바꿉니다. 걔를 역이라고 불러요. 역, 거꾸로 배열했다는 얘기죠. Q이면 P이다. 이제 이게 주어진 명제 역이 되고, 대우는 P면 Q이다에 부정을 취하면 얘가 되죠. 나 P면 나 Q이다. 그 부정의 역을 동시에 취하면 대우가 됩니다. 부정과 역을 동시에, 혹은 역과 부정을 동시에. 그러면 주어진 명제에 대우라는 게 나타나는데, 이 대우가 왜 중요하냐면 주어진 명제의 참문 거짓과 대우의 참문 거짓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어진 명제의 참문 거짓과 역의 참문 거짓은 상황에 따라서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관계없어요. 참문 거짓이 관계없다. 근데 얘는 참문 거짓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어진 명제 참문 거짓 판단할 때 주로 많이 쓰이는 방식이 보면서 금방 이게 맞구나 안 맞구나를 틀렸다는 거, 맞구나 안 맞구나를 구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 참문거짓 판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대우를 통해서 참문거짓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밑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대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3단 논법. 단어만 들으면 대충 느낌이 오죠? 3단 논법. 세 가지 조건을 통해서 논리를 설명하는 방식. 그게 3단 논법인데, 이런 느낌이죠. 나는 아산 사람이야. 근데 아산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야. 따라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런 게 이제 3단 논법이에요. 나온 것처럼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그 다음에 Q이면 R이다도 참이랍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기 있는 Q가, 여기 있는 꼬리가 여기 있는 머리로 가죠. 그럼 나중에는 P와 R이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이면 R이다도 참이 되고, 더불어 좀 전에 배웠던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주어진 명제 대우도 참이다. 역의 부정, 앞뒤 바꾸면서 부정하면 나 Q이면 나 P이다도 참. 얘도 역의 부정, 나 R이면 나 Q이다도 참. 역의 부정, 나 R이면 나 P이다도 참. 그러니까 실제는 주어진 건 두 개밖에 없었는데, 그 두 개의 참인 명제를 통해서 3단 논법을 통해 추가를 하나 더, 그리고 대우까지 포함해서 총 6개의 참인 명제를 찾아낸다. 이게 이 3단 논법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다음 명제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 참거짓을 판단하시오. 1번. 역과 대우를 말하랍니다. 말하라면 얘기를 표현하라는 얘기죠. 1번. 내 역은 A제곱이 1보다 크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표현이죠. 그 다음 대우는 이 주어진 명제 역을 부정하면 됩니다. 그럼 역을 부정한다. A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A제곱이 1보다 작다.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의 부정은 A가 1보다 작거나 1보다 작다. 자, 1번 역부터 해봅시다. 역은 구해놨는데 이게 참거짓 판단하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수를 여기 실수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실수를 제곱해서 1 이상이야. 그러면 A는 1보다 크거나 같은가? 발레가 없나? 이게 발레가 아니고 식으로 풀 수는 있는데 발레로 푸는 게 좀 더 유리하죠. 빨리 찾아내면 되니까. 발레 있네요. A 값이 마이너스 2 같은 거.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앞에 있는 것 마이너스 2를 제곱한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이너스 2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말하지는 않죠. 주어진 명제 역은 거짓입니다. 밑에는 2번. A제곱이 1보다 작으면 A는 1보다 작으냐. 이거는 발레를 찾기, 이게 참이기 때문에 발레를 찾기 애매해서 식으로 한번 풀어봅니다. 2차 분응식이죠. 넘깁니다. 그럼 얘는 A 플러스 1, A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되고
이게 0보다 작으니까 사이값 마이너스 1보다 크고 a는 1보다 작다. 이게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의 범위가 마이너스 1, 1 이 사이에 가정의 범위가 있는데 이 가정의 범위가 결론의 범위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게 결론의 범위. 얘가 가정의 범위. 근데 가정의 결론에 포함되네? 그럼 뭐라 배웠죠? 참이라고 배웠잖아요. 주어진 명제는 참이다. 주어진 명제 대우가 참이면 얘도 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A가 1 이상이면 제곱하면 다 1 이상이죠. 맞는 말이잖아요. 2번 주어진 명제 역을 말하시오. A가 0이고 B가 0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입니까? 를 물어봤네요. 이건 참 아닌가요? 이건 뭐 따로 증명 필요 없잖아요. 둘 다 0이 되잖아요. 그럼 역은 참, 그 다음에 대우. 이거의 부정, A가 0이 아니다. 그리고 이 부정은 또는 B가 0이 아니다. 이러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 아니냐? 이걸 물어본 거죠.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랍니다. A가 됐든 B가 됐든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0이 아닌 수 하나랑 혹시 둘 중에 하나가 0이라 하더라도 그 0인수를 제곱해 더해도 어차피 0은 안 되겠죠.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참. 그 대우가 참이니까 여과는 관계없지만 대우가 참이면 원래 명제도 참이겠구나. 그리고 보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 0인 것 이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운 거잖아요. 제곱 더하기 제곱 0이려면 둘 다 0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A도 0, B도 0이 돼야 된다. 물론 이게 A, B가 실수일 때, 허수일 때는 아닐 수도 있지만 실수일 때는 저거밖에 없죠. 이렇게 참거짓을 판단하시면 돼서 이제 뭐 이건 연습 없이 넘어갈게요. 자, 실수 XY에 대하여 X 플러스 Y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Y는 K보다 작거나 같다가 참이랍니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풀어도 되긴 하는데 X 더하기 Y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X, Y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꼭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또는 더군다나 이게 그리고도 아니고 또는이잖아. 그리고는 강제성을 띠거든요. 근데 또는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다 보니까 이게 상황이 너무 많이 쪼개지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 좀 어려워서 이걸로 안 풀고 이게 참이니까 그럼 이 명제 대우도 참이겠지라고 생각해서 대우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럼 앞뒤 위치를 바꾸면서 부정을 하는 거죠. 이게 앞으로 가면서 부정이 되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리고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가 되죠. 그냥 같이 묶을게요. y는 k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둘을 더했을 때 1보다 큽니까? 큽니다. 이게 참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죠? 그럼 얘네들이 더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더해보면 더한 범위 x 플러스 y는 k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이게 최소, 이게 최소. 둘 더하면 이게 최소. 근데 이렇게 되면 x 플러스 y는 1보다 크다에 포함됐어야 되죠? 이 명제가 참이려면 가정이 결론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럼 가정의 원소는 어떤 특정 값인 k-2보다는 크다. 여기에요. 근데 결론은 이걸 포함하면서 1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써지겠죠. 그럼 따라서 k-2는 일단 기본적으로 1보다는 큰 쪽이지만 같아도 상관없죠. 넘기면 k값은 3 이상. 그래서 k의 최소값은 3이 정답이다. 자,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 q가 다음을 만족한답니다. 이때 p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p 보세요. p면 q에다가 참이 되려면 p가 q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왼쪽 범위가 오른쪽 범위에 이렇게 포함되게 표현해야 되는데 얘는 그 인수분해 해보면 x-3, x 플러스 2, 0보다 크다. 그게 뭐가 됩니까? 큰 작작이 되죠. 또 범위가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2, 3 이렇게. 어차피 둘 다 등호 없으니까 그냥 색칠은 생략하고 그러니까 빈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이게 누구의 범위죠? P의 범위예요. 그럼 이제 Q의 범위는 절대값이잖아.
A가 지금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양수일 테고, 절대값이 양수 A보다 크다는 뜻은 A보다 크거나 아니면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맞죠? 네. 근데 이게 얘도 어차피 모양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 마이너스 A. 근데 이 모양이 이 흰색을 포함하려면 여기 들어왔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A 여기 마이너스 A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겠죠. Q가 이렇게 돼 있어야 P가 Q를 포함하는 모양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해됩니까? 네. 그럼 여기부터 먼저 A는 3보다는 작아야 돼. 그치? 같아도 돼, 근데. 동시에 여기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 근데 같아도 돼. 그 문수를 넘기면 A는 3보다 작거 나왔다. 동시에 A는 2보다 작거 나왔다.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A는 2보다 작거 나왔다. 따라서 개수는 2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PQR에 대해서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보기에서 항상 참인 것을 고르시오. 자, 이거 참이랍니다. 두 명제. 이것도 참, 얘도 참. 모두 참일 때. 자, 근데 이건 이어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참이니까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얘도 한번 써봤죠? 이렇게. 참이래니까. 써봤는데, 모양도 보면 Q가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지 않아? 근데 얘는 낫이 붙었고 안 붙었다 보니까 지금 이어지진 않죠. P와 R은 당장 있기는 어렵잖아. 둘이 서로 다른 조건인데, Q가 겹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안 되니까 여기에 뭘 취하죠? 대우. 이명제 대우. Q이면 나 P. 이명제 대우. 나 Q이면 R. 그럼 이렇게 이어지지 않나요? 부드럽게 이렇게 이어지네. 나달이면 Q. Q이면 나 P. 따라서 나달이면 Q 거쳐서 나 P로. 그럼 이게 참이면 이거의 대우. P면 R도 참. 이제 고릅시다. P면 나달이면 참인가요? 항상 참이어야 돼. 예외 없이. P면 나달은. P면 R은 있지만 P면 나달은 없잖아. 이건 항상 참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Q이면 나 P. 여기 있네. 나 Q이면 R. 여기 있죠? 나달이면 나 P. 여기 있네. 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네. 여기는 밑에는 두 개. 예전에는 좀 어려워가지고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이게 왜 어렵냐면 이렇게 하기로 약속하거든요. P면 Q이다가 참이래. P면 Q이다가 참이랍니다. 그럼 이랬을 때 P 입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P 이렇게 참이 되면지 이렇게 참이라는 명제가 성립하면 P 입장에서 뭐라 부르냐면 Q이기 위한 충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Q 입장에서는 이게 참이 됐을 때는 P이기 위한 필요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입장에 따라서 좀 헷갈린다는 얘기지. 이건 Q이기 위한 충분, 얘는 P이기 위한 필요. 내가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는 이게 막 헷갈리니까 그때 이제 선생님 수학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P를 봐봐. P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쪽 화살표를 날리잖아? 쏜다는 느낌 말씀하시더라고. 쏜다는 느낌. 누구한테 쏘냐면 Q한테. 뭐를 쏘냐면 총을. 그래서 Q한테 총을 쏘니까 Q이기 위한 총이란 뜻으로 충분 조건이라고 부르고, Q 입장에서는 반대로 총을 맞았잖아. 총 맞으면 뭐가 나오죠? P 나오죠. 그래서 Q 입장에서는 P한테 총을 맞았기 때문에 P이기 위한 필요. 뭐 이렇게 그때 이게 헷갈린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선생님마다 다 설명법이 다를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선생님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첫 번째, 이게 필요냐 충분이냐 필요 충분이냐 성립이 뭐가 성립하느냐, 충분 필요 충분 필요한 단어는 없어요. 필요 충분이라는 단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명사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돼요. 충분히 성립하느냐, 필요가 성립하느냐, 필요 충분히 성립하느냐, 어떤 조건이 성립하느냐라는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누가 가정인지 누가 결론인지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가정이라는 단어들은 가정이 되려면 뭐뭐이면 앞에 있거나 아니면 있는 이가 앞에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주어 앞에 있으면 보통 가정이에요. 결론이 되려면 뭐뭐이다 아니면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하기 위한 뭐 이런 표현들 그게 결론이에요. 가정 결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누가 가정이고 누가 결론입니까? 가정 결론의 위치 파악. 위치 파악. 이게 돼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얘가 됐으면 이제 결론 이게 되면 이게 안 됐으면 이게 밑에 거 성립 안 해. 이게 돼 있으면 주어진 명제만 참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까요? 한글로 쓰면 귀찮아지니까 P면 Q이다. 주어진 이게 가정 결론이 구분됐다는 거야. 가정이 P고 결론이 Q라고 가정하면 얘는 참인데 얘는 거짓이야. 그럼 뭐라 부르냐면 충분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충분 조건. 근데 P면 Q이다는 거짓이야. 근데 Q이면 P이다가 참이야. 이러면 가정이 그러니까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 P면 Q이다가 이쪽도 참이고 이쪽도 참이에요. 둘 다 참이에요? 그때는 필요 충분이라고 말합니다. 아셨죠? 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면 이래.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P면 Q에다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쪽은 참인데 이쪽은 거짓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P는 이게 만약 P가 가정이면 P는 Q이기 위한 충분히 성립해요. 맞니? 그러니까 P가 주인공일 때야. 얘는 Q가 주인공이고 이 밑에 있는 건 Q에 대한 표현이거든. 그럼 가정 결론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Q가 주인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왜 P이기 위한 앞에 있는 건 결론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P가 결론이에요. Q는 이 조건상 보면 Q에서 P로 가는 거는 거짓이야. Q에서 P로 가는 거는 거짓이야. 근데 P에서 지금 Q로 가는 거는 참이라는 얘기잖아. P에서 Q로 가는 건 참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Q는 P이기 위한, Q가 가정, P가 결론이라면 Q는 P이기 위한 필요가 성립하는 거예요. 0만 참이니까. 그래서 얘를 명제만 참이면 보통 충분이라고 불러요. 0만 참이면 필요라고 부릅니다. 근데 명제도 참이고 역도 참이야. 동시에 다 참이야. 그러면 뭐 어려울 거 없이 필요 충분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가정 결론 위치를 잘 잡아라. 그리고는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참이냐 거짓이냐를 가지고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충분이냐 필요냐 이런 거를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봅시다. 이 내용을 가지고 밑에 설명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충분 필요 그 다음에 진리집합의 포함관계인데 만약에 P가 Q에 포함된 P가 물론 가정일 때겠죠. P의 진리집합 라지 P, Q의 진리집합 라지 Q.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주어진 명제가 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P는 Q이기 위한 아까 말한 충분. P는 이런 말이 나왔던 뜻은 P가 가정. 뭐뭐 하기 위한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참인데 얘는 거짓이잖아. 그럼 P가 Q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일 때는 충분히 성립한다. 됐죠? 이렇게 P, Q 이런 조건일 때는 P는 Q이기 위한 충분히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이거를 P 입장이 아닌 Q 입장에서 말하라면 Q는 P이기 위한 뭡니까?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는 가정이 Q고 결론이 P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면. 위치를 다시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가정이 Q고 결론이 P예요. 근데 어쨌든 포함관계는 P에서 Q로 가는 거는 참이야. 근데 Q에서 P로 가는 거는 거짓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주어진 명제에서 이게 하나의 명제가 된 거죠. 0만 참인 상태니까 이때는 필요가 성립한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가 성립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죠. 집합의 포함관계를 위에서 했던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집합의 포함관계를 통해서도 우리는 PQ에 뭐 충분히냐 필요냐 필요 충분히냐 말할 수 있다. 필요 충분히 되려면 둘 다 같아야 돼요. 같은 집합 이런 거. P인 동시에 Q 여기 써 있네요. 네. 비슷한 내용이니까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봅시다. 두 조건 PQ에 대해서 다음이 어떤 조건인지 말하시오. P는 위에 써있죠. P는 Q이기 위한 문제가 알려줬어요. 얘가 가정이에요. 얘가 결론이에요 라고 내가 원래 구분해야 되는데 문제가 구분을 해준 겁니다. 고마운 일이죠. 근데 나는 이제 순서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는 게 가정이 결론하기 위한 참인지 결론이 가정하기 위한 참인지 아니면 둘 다 참인지 이거 판단 잘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0부터 3까지가 1부터 2까지 안에 포함돼? 반대 아니야? 1부터 2가 0부터 3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가는 건 참이지만 이게 이쪽은 포함이 안 되고 이쪽으로 포함이 된다는 뜻은 얘는 참인데 얘는 거짓이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네. x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x가 0보다 작으면 x 플러스 절대값 x는 0이다. 이게 맞는 말이냐 묻는 거고 반대는 이렇게 되면 x는 0보다 작다. 맞는 말이냐 묻는 거죠. x가 0보다 작으면 저거 참입니까? 너 절대값 뭐라 배웠니? 절대값.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x가 0 이상이면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x. 그럼 이건데? x가 0보다 작으면 이 케이스죠? x가 0보다 작으면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로 나올 테니까 x가 0보다 작으면 x 플러스 절대값 x는 뭐로 나와요? x 플러스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이거 0 되는 게 맞다. 맞니? 그럼 반대로 x 플러스 절대값 x가 0이면 x는 음수이다. 이거 맞아? x에다 절대값을 더해서 0 되려면 그 날카로운데 보통 애들 이거 써주고 이거 보면 대부분 다 뭐라 말하냐면 맞지 않나요? 그래요. 그러면 얘랑 더해서 0 되려면 이게 마이너스 x가 돼야 되고 이게 마이너스 x가 된다는 얘기는 이게 음수일 때 마이너스 x가 되는 거 아닌가? 맞는 것 같은데 틀렸죠. 맞는 거 전부 틀려요. 왜 틀리죠?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0 x 0 집어넣으면 0 더하기 0의 절대값은 0이야. 그렇다고 0이 0보다 작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이 뭐냐면 절대값 x나 루트 x 제곱이 답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써지는 건 맞는데 이 사실 등호가 여기부터도 되고 여기부터도 되고 상관없어요. 등호는. 어차피 절대값 0이 0이나 절대값 마이너스 0이 0이나 어차피 0은 부호가 필요 없기 때문에 등호를 여기 붙이나 여기 붙이나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지.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로 위에다가 양쪽에다 많이 붙다 보니까 음쪽에는 등호가 안 붙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대값 x가 이 x가 0일 수도 있었어. x가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반례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거짓이에요. 그럼 이거 무슨 조건이죠? 명제만 참여니까 충분히 성립하겠죠. 마지막 이건 많이 보던 거죠. 이거는 x제곱 1인 케이스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왼쪽에 있는 p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절대값 x가 1인 것도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도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죠. 둘은 같잖아요. 같은 뭐가 성립하죠? 필요 충분히 성립합니다. 네. 자, 이건 그냥 명제 참고진만 잘 판단하면 되는 거라 이거는 일단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보다 좀 어려운 게 시험에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좀 쉬운데 이거는.
학교 시험에 잘 나오는 문제지만 이거보다 좀 어려운 게 나옵니다. 좀 범위가 좀 복잡한 것. 어찌되었든 P는 Q이기 위한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죠? P는 Q이기 위한 필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명제는 거짓, 영만 참. 맞나요? 그럼 R은 Q이기 위한 충분. 충분은 R이 명제, R이 가정, Q가 결론일 때 명제만 참, 역은 거짓. 그럼 이 얘기를 집합화하게 되면 Q가 P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 뜻이잖아요. 진리집합. 여기서는 R이 Q에 포함되는 거죠. R이 Q에 포함된다. 그럼 이거 두 개를 묻혔더니 R은 Q에 포함되고 Q는 다시 P에 포함되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 관계를 R은 Q에 포함되고 Q는 P에 포함되고 이 관계를 그림으로 수직선에 그려보도록 할게요. R이 제일 조그맣죠? 여기 B 이상 4 이하 이게 R이에요. 그 R을 Q가 포함해야 되죠? Q는 1 이상 5 이하 그 Q를 다시 P가 포함해야 됩니다. P는 A 이상 이걸 포함해야 되니까 더 크게 6 이하 이거는 5고요. 네. 그럼 여기 조건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A는 1 이하 맞습니까? B는 1 이상 맞나요? 일단 B는 어쨌든 1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 둘 다 등호 가지면 둘이 붙어도 괜찮죠. 붙으면 안 되는 이 등호가 있으면 안 되는 조건이 뭐라고 그랬나요? 조그만 게 큰데 조그만 건 갖고 있는데 큰 게 안 가지고 있을 때 그거 빼는 건 다 붙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건 다 색칠이 돼 있다는 뜻은 뭐 하나 안 가지고 있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다 등호를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A의 뭘 찾는 거죠? 최대값. A의 최대값 1. B의 최소값 1 이상의 가장 작은 값 1. 그들이 합을 구하시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전체 집합 U에 대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할 때 납 P는 납 Q에게 한 충분이랍니다. 옳은 것만 찾으시오. 충분이죠? 납 Q, 납 P, 납 Q를 만약 진리 집합으로 표현하면 납 P는 뭐라 표현되죠? P의 여집합. P가 아닌 거니까. 납 Q는 Q의 여집합. 근데 지금 가정의 결론이 포함하기 위한 충분이란 말은 이쪽으로는 참인데 이쪽으로는 거짓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만 포함된다는 뜻이죠. 근데 여집합 되면 반대로 가지 않나요? 포함관계가 이렇게? 이거 찾으세요. Q가 P에 포함되는 것. 이 그림. 이 그림과 관련된 것. P와 Q의 합집합은 Q이다. 틀렸고 P와 Q의 교집합은 P이다. 틀렸고 P에서 Q 빼면 공집합이다. 아니고 자 4번 저런 거 나오면 양변에 뭐 해보라고 그랬죠? 양변에 뭐 하라고 그랬지? 수업령 똑바로 안 듣는구나. 양변에 여집합을 취해봐라. 그럼 이게 내려오면 P 여집합 내려오면 교집합 Q 여집합은 Q 전체 여집합은 공집합. 이거 위치 바꿀 수 있죠? Q 교집합 P의 여집합은 공집합. 따라서 Q-P 값이 맞아? Q에서 P 빼면 공집합이야? 네. 그러네요. 4번이 정답. 5번도 마찬가지죠. 양쪽에 뭘 취해봐요? 여집합. 그럼 얘 내려오면 P 합집합 Q는 공집합 여집합 전체. P랑 Q를 합집합한다고 전체라는 조건이 여기 있었나요? 이게 P, 지금 이 모양에서 P 합집합 Q는 P인데 달리 말하면 P와 전체가 같다는 조건이 이 문제에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5번은 항상 맞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이것도 쉬우니까 건너갈게요. 자, 바로 갑니다, 이따. 네.
여기는 초반에 그냥 용어에 대한 표현들을 이해를 하는 거니까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뭐 수학적 뭐 문제를 푼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대부분 다 증명이 많아서 정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한 문장을 자, 정의는 우리가 알다시피 용어의 뜻, 뭐 불변의 진리, 약속 이런 것들이 정의고 증명은 명제의 가정과 이미 알려져 있는 성질 이게 성립한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성질을 근거로 이게 참임을 주어진 명제와 참임을 논리적으로 밝히는 과정 그리고 참임 명제에서 정의를 제외한 나머지 그 용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죠. 그 성질들을 나타내는 게 정리입니다. 이게 정리하는 게 있어요.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 길이 같다. 이건 정의고. 근데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 크기 같다. 이거는 정의가 아니거든요. 왜 밑각이 같은지를 증명을 해야 된다 뜻이야. 직사각형은 내각 크기가 모두 같다. 이건 정의예요. 그래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직사각형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며 그 대각선 길이가 같다. 이거는 성질이니까 이건 증명을 해야 된다 뜻이죠. 그래서 정의는 증명하지 않고 정리는 일반적으로 증명을 하는데 증명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는 바를 통해서 이게 왜 참인지를 보여주는 과정이 증명이다. 자, 명제 증명은 앞쪽에서도 좀 했었는데 한번 읽어만 보는 거예요. 여기는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명제를 증명하려는데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 참인 걸 증명해야 돼. 근데 왜 참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상황에 따라 그 명제의 대우를 취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우를 취했을 때 그 대우가 참이면 명제도 참이니까. 그러니까 대우를 취할 때는 주어진 명제를 부정을 취했을 때 좀 더 유리할 때 있죠. 그럴 때는 대우를 취해보는 겁니다. 아무 때나 막 대우 취하는 게 아니고. 2번은 귀류법이라는 이런 거를 이용하는 건데 귀류법 처음 들었죠? 귀류법. 예를 들어 내가 참인 명제 하나를 증명하려고 해. 참인 명제. 윤지우는 잘생겼다. 이걸 증명하고 싶어. 참인 명제죠. 근데 증명하는데 명제를 결론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증명할 거는 윤지우는 잘생겼다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두고 시작하냐면 윤지우는 못생겼다라고 두고 일단 그거를 막 증명합니다. 근데 증명하다 가다 보면 윤지우가 못생겼다는 내용을 증명할 만한 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말들이 있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윤지우가 못생겼다는 말에 위배가 되는, 달리 말하면 모순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윤지우를 못생겼다고 뒀더니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윤지우는 못생기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잘생겼다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극단적인 얘가 적절하지 않지만 뭐 그런 종류의 얘기를 말합니다. 주로 언제 많이 쓰이냐면 루트 2 같은 거 있죠? 걔가 무리 쓰임을 증명할 때 보통 많이 쓰이는데 자 이제 문제 보세요. 증명법이에요.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제곱이 3의 배수이면 n은 3의 배수이다. 이게 참임을 증명하는 과정인데 대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랍니다. 대우면 이거겠죠. 앞뒤 순서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니까 n이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다. 네, 이걸 증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숫자를 구분할 때 3의 배수 형태로 본다면 크게 숫자를 세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보면 요 위에 있는 숫자들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 남는 숫자들이에요. 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만약 3k 플러스 1 이렇게 표현했다면 3으로 나눠서 나머지 1 남으니까 3의 배수에 1이 덧셈된 숫자. 그럼 얘는 그 밑에 있는 숫자는 3의 배수에 2만큼 큰 숫자.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 남는 숫자. 얘는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는 숫자.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얘를 3k 플러스 1이 아닌 3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둘 수도 있어요. 3의 배수에 2만큼 작은 숫자. 3의 배수에 2만큼 작잖아. 3의 배수 6이 2만큼 작고 3의 배수 9이 2만큼 작고 얘는 3의 배수에 1만큼 작은 숫자. 같은 표현입니다. 다만 조건이 다른 게
앞쪽은 이 숫자를 나타내려면 여기 앞쪽에서는 k 값이 0부터 시작해요. 이런 숫자들이에요. k 0, 1, 2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0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고 1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1 집어넣으면 얘 나와요. 근데 만약 이렇게 두게 되면 그때는 k 값이 자연수만 돼야 되죠. 1, 2, 3 이렇게. 1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1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2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2 집어넣으면 얘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 k 값이 다를 뿐이지 사실 표현이 좀 다르지 결국은 같은 내용을 말한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3의 배수를 표현할 때는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안 떨어진다면 3의 배수에서 1만큼 크냐 2만큼 크냐 이제 그런 걸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가요. 첫 번째 3의 배수가 아니래잖아. 그러면 n 값을 3k-2 이렇게 봐요. 단 k는 뭐죠? 자연수. k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7 이런 식으로 사실은 3의 배수보다 1만큼 큰 숫자예요. 나누어 떨어지면 나누면 1 남는 숫자 이런 표현들. 두 번째 아니다. 그 n값은 3k-1이다. 2, 5, 8 이런 숫자를 말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3의 배수가 아니면. 자 봅시다 그러면 n이 3k-2면 n제곱은 3k-1을 제곱하는 거니까 9k제곱 마이너스 12k 플러스 4가 돼요. 지금 우리는 3의 배수냐 아니냐를 묻는 거니까 이 숫자를 3의 곱의 형태로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3을 묶어야 된다는 얘기죠? 3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까지 묶이지만 나머지 1이 안 묶이죠. 그치? 그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n이 만약에 3k-1라는 3의 배수가 아니라면 n제곱도 결론은 3의 배수가 아니네요. 맞는 말이죠? 근데 만약 n이 이 숫자가 아니고 이 숫자라면 3k-2 3으로 나누면 나머지 2 남는 숫자 들이라면 n제곱은 3k-1의 제곱 9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1. 그럼 얘도 3으로 묶었을 때 3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니까 3으로 묶어야 되죠? 묶입니다. 얘도 묶여요. 근데 얘는 안 묶이네요. 이렇게. 그럼 n이 3의 배수가 아니네요. 그럼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죠. 나머지 1 남으니까. 이해돼요? 결론이 무슨 말이죠? 3의 배수가 아니면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니더라. 그러므로 주어진 대우가 참이니까 원래 명제도 참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증명법이 대우를 루트 2는 무리수이다. 당연히 우리가 무리수라는 거 알고 있잖아. 루트 2가. 근데 이걸 수학적으로 귀류법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럼 아니 루트 2가 무리수인 건 너무 당연하지. 근데 루트 2가 무리수이다는 정의는 아니야. 루트 2에 대한 정의는 아니잖아. 무리수가 루트 2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루트 2는 무리수라는 건 무리수의 중에 리투라는 값이 있고 그건 성질에 뜻하기 때문에 증명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근데 그 증명할 때 귀류법이라는 걸 활용할 텐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아까 말한 대로 결론을 부정하는 겁니다.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다. 로 증명합니다. 근데 무리수가 아니란 얘기는 무리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럼 무리수가 아니다? 흔히 말하는 유리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수 범위 안에서는. 그럼 유리수는 뭐로 표현이 가능하냐면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지 않나요? 그럼 루트 2는 유리수니까 이렇게 분수꼴로 표현할 수 있어요. n분의 m. 네, 그냥 마음으로 씁시다. 미지수는. 단 조건이죠. 유리수가 되기 위한 조건. n은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며 m과 n은 서로 소죠. 그치? 분수니까 약분을 다 했겠지? 분수면 당연히 약분을 다 할 수 있잖아. 약분한 기약분수 형태로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그 mn은 다시 또 뭐가 되죠? 정수. 분수로 해서 다 정수는 아니잖아요. 뭐 0.2분의 7 이거 정수 아니잖아요. 분모 2 곱하면 정수가 돼요. 이렇게 10 곱하면.
그러니까 표현이 그렇게 안 돼 있어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다 약분이 되고 다 결과적으로 정수 형태로 표현하는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분수는. 그 다음에 양변에 이제 n을 곱해요. 그럼 m의 값은 루트 2n. 맞죠? 제곱합니다. m제곱은 2n제곱. m제곱이 2가 곱해져 있는 2의 배수네? m제곱이 2가 곱해지는 2의 배수죠? 제곱해서 2의 배수면 제곱하기 전에도 2의 배수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짝수면 제곱하기 전에도 짝수 아니야? 물론 이것도 증명법이 있긴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 홀수를 제곱하면 홀수 아니야? 짝수를 제곱해야 짝수가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m제곱이 짝수란 뜻은 m의 값도 짝수란 뜻이고 m의 값을 이렇게 2a 이름으로 둬봅시다. 짝수니까. 되셨습니까? 네. a는 자연수 똑같이. 그래서 m자리 대신에 2a를 여기다 대입해요. 여기다가. 그럼 2a의 제곱은 2n 제곱과 같고 다시 2n 제곱은 4a 제곱과 같으며 양면 2로 나누면 n 제곱은 2a 제곱이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네요. n의 제곱값이 2a 제곱이라는 짝수죠. 그럼 n의 값도 짝수겠죠. 2b라고 합시다. b도 자연수. 그럼 이렇게 되면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어떤 모순이? m도 2의 배수, n도 2의 배수인데 아까 mn은 뭐라고 그랬나요? 서로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위에서 말했던 mn이 서로서라는 조건에 모순이 발생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mn이 서로서기 때문에 지금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이 루트 1을 무리수가 아니라고 두면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루트 1을 무리수가 아니다 라고 했더니 이 아닌 조건에서 증명하는 과정에 모순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루트 1을 무리수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뜻이죠.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이 증명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합시다. 이거는 당장 지금 이거는 집에서 과제하실 때 이 앞쪽에 있는 이 증명 두 개는 그냥 생략하세요. 지금 이쪽 범위는 아마 여러분 학교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갈, 중간에 범위에 안 들어갈 겁니다. 그럼 기말고사 가서나 이거를 다시 할 텐데 시간 여유가 되고 자기가 좀 문제 푸는 게 좀 충분하다 싶으면 더 풀어도 되긴 하겠는데 이쪽보다 더 지금 급한 것들이 더 많은 상태고 이거 증명해도 어차피 시간 지나면 또 여러분이 까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시간 대비 효율이 좀 높지 않은 파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 당장은 과제에서 빼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기는 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부등식이라는 단어 아시죠? 우리 앞쪽에서 2차 부등식 할 때 2차 부등식에 대한 절대부등식 할 때 했었잖아. 그때 막 그래프 그리고 그래프 6개 그려놓고 항상 성립하는 방정식,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우리가 보통 절대부등식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근데 그 절대부등식 중에 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절대부등식, 이게 일반적인 것들이죠. 뭐 이런 당연한 거, 뭐 이렇게 당연한 것들, 뭐 항상 성립하는 이런 것들. 근데 책에는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절대부등식 중에 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걔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절대부등식이죠. 방법이 두 가지인데 좌변을 y라고 두고 이걸 포물선을 그리면 이 포물선이 어디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판빛이 0보다 작으니까. 그럼 포물선이 항상 x축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건 항상 성립하는 절대부등식이라고 볼 수 있고 아니면 이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요. 완전 제곱 바꾸려면 뒤에 뭐가 필요하죠? 상수함? 4분의 1이 필요하죠. 그럼 더해서 1 만들려면 4분의 3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 식은 x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뒤에 4분의 3이 붙었기 때문에 얘는 항상 0 이상, 그 0 이상인 식에다가 4분의 3을 더했으니까 이 식은 늘 4분의 3 이상. 따라서 얘는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늘 4분의 3 이상인 값이니까
이건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늘 0 이상일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인 거죠. 뭐 이런 식의 이제 절대부등식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산술기하. 여기다가 별표 3개 치세요. 이건 학교 시험과 관계없이 모르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제 나중에 수능에도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산술기하.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에 대한 관계를 묻는 건데 산술평균은 네가 알고 있는 평균이에요. 두 숫자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적 평균값을 말하고 기하평균은 두 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것을 보통 우리가 기하평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거 언제 많이 쓰냐면 속력의 평균값 구할 때 지금 많이 써요. 근데 지금 고등교과는 따로 기하평균이 어디 쓰이는지는 주로 다루고 있지는 않아서 그냥 이게 뭐인지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두 수를 더해서 2로 나눈 걸 산술평균, 두 수를 곱해서 루트 씌운 거를 보통 기하평균이라고 부르는데 전제 조건이 이거예요. 이게 무조건 전제야. 두 양수. 알겠죠? 두 양수가 되면 왜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늘 크거나 같은지는 증명이 필요하겠지. 이건 정의는 아니잖아. 정의는 이게 정의지. 산술평균은 이겁니다. 기하평균은 이겁니다. 이게 정의지.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늘 크거나 같다는 정의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증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증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보통 우리가 증명할 때, 부등식 증명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빼보는 거죠. 앞수에서 뒷수를 빼봐요. 근데 얘는 통분이 필요합니다. 2로 통분해요.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A를 양수니까 루트 A 제곱, B를 루트 B 제곱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통분이 되면, 이게 분모 2로 통분되면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AB 플러스 루트 B 제곱 이렇게 되면 이해하십니까? 네.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이지 않나요? 2분의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의 전체 제곱이 되죠. 앞수에서 뒷수를 뺐어요. 분자는 양인데 분모가 항상 0 이상이지. 그럼 앞수에서 뒷수를 빼서 0 이상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앞에 있었던 2분의 A 플러스 B가 뒤에 있는 루트 AB보다는 늘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늘 크거나 같다. 두 양수에서.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중요한 거는 전제가 일단 중요해요. 첫 번째 이해. 두 양수.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지. 세 번째 안 나와 있지만 도대체 얘 언제 써먹는지가 중요해요. 도대체 이거 언제 써먹습니까?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그래서 이 내용을 1번.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두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고, 두 번째, 언제 써먹냐면, 합의 값이 주어져 있어요. 주어졌다는 얘기는 일정한 값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문제에서 합의 값이 주어집니다. 합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를 구하시오. 이 문제. 혹은 곱의 값이 반대로 주어져요. 곱이 얼마입니다. 라고 주어져요. 그때 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 이때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관한 관계성이 쓰입니다. 세 번째. 그럼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이 등호라는 게 왜 물어보냐면 산술평균, 기하평균 할 때 곱의 최대, 합의 최소 이게 언제 나오냐면 등호일 때 합의 최대, 곱의 최소가 나와요. 아니, 합의 최소, 곱의 최대가 나와요. 등호가 성립할 때. 그때 얘네 값이 존재해. 그럼 도대체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그러면 등호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등호가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랑 얘랑 같다는 뜻이지. 얘랑 얘랑 같다는 뜻은 얘네들이 뺐을 때 0 됐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야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0 뺐을 때 0 됐을 때는 언제냐면 이 분수값이 0 됐을 때고 이 분수가 0이 되려면 분자값이 0이 됐을 때잖아.
근데 제곱한 값이 0이 되려면 제곱 밑에 있는 값이 0이 돼야 되고 결론은 루트 A랑 루트 B랑 같을 때고 달리 말하면 A, B 같을 때라는 뜻이죠.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그러면 A와 B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잘 봐야 돼.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표현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뜻이죠. 2분의 A 플러스 B, 그 다음에 루트 AB. 근데 그걸 증명하다 보니까 산술평균이 늘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조건은 일단 두 양수에서 써먹는다. 그리고 보통 언제 써먹느냐면 합의 값이 주어졌을 때 곱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나 곱의 값이 주어졌을 때 합의 최소를 구하는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산술기하가 쓰인다라는 거고, 그 다음 등호는 그럼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한 그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겁니까? 그러면 두 수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합니다. 인데 이걸 너무 책에 나온 것처럼 A, B로 얘기가 되면 이게 나머지 문제가 변형됐을 때는 헷갈리기 시작해요. 앞으로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형성화된 내용. 네모, 양수. 세모, 양수.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두 양수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값이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것보다 크거나 같아졌죠? 이렇게. 이렇게 뒤에다 쓸게요. 네. 근데 분모에 있는 2를 양쪽에다 2를 곱해서 1을 넘겨버려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원래 산술평균식은 이게 아니긴 한데 이게 연산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 배운 거는 표기법이고 얘가 연산법이에요.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앞으로는 여러분은 이 식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생각해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얘는 합이잖아. 합의 값은 곱의 값이 주어지게 되면 이게 하나의 숫자로 바뀌겠죠. 그럼 합의 값은 항상 어떤 수보다는 크거나 같다야. 이상이라는 얘기지. 그럼 합의 최대를 못 구한다는 얘기잖아. 계속 숫자가 커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합의 최소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곱의 값은 이 합에 만약 숫자가 주어진다면 얘가 이제 숫자로 바뀔 테고, 그럼 곱의 값은 루트 씌워져 있고 2가 곱해져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곱의 값은 어떤 값 이하의 값을 갖잖아. 계속 작아져. 어떤 값 이하니까. 그럼 계속 작아지니까 최소는 못 구한다는 얘기죠. 곱의 최대만 구할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 합의 최소랑 곱의 최대를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반쪽짜리야 결국은. 합의 최대 최소를 동시에 구할 수 없어. 합의 최소, 곱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없어요. 곱의 최대 이렇게 반쪽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알아차리가 쉬워 비교적 상대적으로 다른 어떤 절대 부등식에 비해서는. 조건이 굉장히 타이트해야 되거든. 두 양수, 합의 최소, 곱의 최대 이렇게 타이트해야 되다 보니까 좀 문제 풀다 보면 금방 눈치를 잘 채요. 상대적으로 밑에 비교는 코시-슈바르트는 오히려 눈치채기 좀 어렵습니다. 실수 범위를 확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건이 되게 느슨해. 조건이 느슨하니까 이것저것 다 포함될 수도 있어서 오히려 눈치채기 어려운데 산술기하는 많이 연습하다 보면 금방 눈치채요. 그 마지막이 뭐였어요?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까? 등호 언제 성립하죠? 저 네모와 AB로 보지 마라. 네모와 세모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겁니다. 최대 최소는 이때 나타난다 뜻이야. 알겠니? 자, 그럼 풀어보자. 자, 이거는 그냥 증명하는 문제라 그냥 가볍게 그냥 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면서 합시다. 별거 없어요. 그냥 빼면 돼.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 빼보는 거죠. 앞수에서 뒷수를 이렇게 빼봐요. 쟤처럼. 뺐더니 이게 전개되면서 완전 제곱식 묶이죠? 그럼 앞에서 뒤를 뺐더니 어떤 실수의 제곱식인 0 이상 값이 나온다. 그 얘기는 앞이 뒤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라는 표현이고, 얘도 그래요. 앞에 있는 루트가 뒤에 있는 루트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증명하시오. 그러면 보통 빼보는데 루트와 루트는 뺄셈이 안 되잖아. 같은 루트가 아니면. 근데 문제 보면 AB가 양이라고 돼 있거든.
양이니까 양수는 제곱해도 어차피 큰 게 큰 거야. 이렇게 루트가 껴있을 때는 그냥 빼지 말고 보통 제곱해서 빼내라. 앞에 거 제곱하고 뒤 거 제곱해서 정리해봤더니 앞에 건 이렇게, 뒤쪽 거는 이렇게, 빼면 이렇게. 근데 AB가 양수니까 2루트 AB는 0 이상의 값. 그럼 앞수에서 뒷수를 뺐더니 0 이상이라는 얘기는 앞수가 뒷수보다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아셨죠? 이거는 그냥 앞수 뒷수 빼는 거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일로 갑니다. 산술기야. 저 말을 잘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합이 두 양수란 말이 없으면 산술기하는 적용이 안 돼. 근데 가끔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 이상한 거 들고 와서 선생님 이거 산술기하를 적용했는데 왜 답이 안 맞죠? 그러는데 잘 보면 대부분 다 처음에 틀린 게 뭐냐면 이게 두 개 다 양이 아닌데 괜히 들고 와서 이게 양인 것처럼 산술기하 결론만 자꾸 적용하려고 그러는데 양이 아니면 성립하지 않아요. 양일 때만 성립하는 겁니다. 두 양. xy가 2일 때 xy 값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때 3x 플러스 4y의 최소값을 구하죠. 그렇잖아요. 두 양수. 호배 값이 주어졌을 때 합의 최소를 구하시오. 산술기하네. 전형적인 산술기하예요. 그럼 풀이는 어떻게 합니까? 얘를 네모, 얘를 세모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산술기하 식은 네모, 세모, 3x랑 4y를 더한 식은 그 네모, 세모, 3x랑 4y를 곱한 값에다가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크나 같다. 이게 마치 공식점 입에 달려 있어야 돼요.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 크나 같다. 이제 숫자 집어넣어요. 2 루트 얘는 3, 4, 12xy. 근데 xy가 얼마죠? 2. 여기다 2 집어넣어요. 그럼 2루트 24. 24는 2루트 6이죠? 그럼 얘는 곱하면 4루트 6이 되겠네. 이렇게. 그럼 합의 값은 항상 4루트 6 이상의 값을 가지니까 언제 최소를 갖게 되죠? 4루트 6일 때 최소를 갖게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괜찮아요? 네. 밑에는 2번. 이번에는 곱의 값이 주어졌네요. 아니, 합의 값이 주어졌죠? 근데 곱의 최대를 구하시오. 그럼 얘가 네모, 얘를 세모로 보셔야 돼요. xy를 보면 안 됩니다. 합으로 묶여있는 얘네가 각각 네모, 세모로 보셔야 돼요. 그럼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성립한다. 숫자를 껴라. 얘 12. 좌우로 바꿀게요. 2 루트 9xy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양변 2로 나누면 루트 9xy는 6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루트 9는 3과 같죠? 3 루트 xy가 6보다 작거나 같다. 루트 xy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루트, 이게 양수값이니까 루트 xy는 루트 4보다 작거나 같으니 따라서 xy는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때 양수 xy의 최대값은 4이다. 하셨어요? 자, 연습해 봅시다. 다 해봐. 만약 얘를 네모와 세모로 바꿔 칩시다. 두 양수니까. 그럼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식이 써지겠죠? 그럼 여기는 여기서 이제 숫자 이게 8이니까 8 여기 숫자 바꿔 써서 8이니까 약분시키면 루트 16 a제곱 b제곱 얘가 4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러니까 4ab의 전체 제곱이니까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4ab는 4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ab는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ab의 최대값은 1이 된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뭐 따로 a제곱 플러스 4b의 전체 제곱 뭐 이렇게 놓고 문제를 푸셔도 괜찮긴 해요. 상관없습니다. 네. 자, 앞에 있는 문제 좀 심심하죠? 저런 거 학교에서 시험에 출제하기는 조금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 형태들이 이제 요런 모양들이에요. 좀 더 진화된 모양. 자, 이제 문제를 봐봐. 이상하다 느껴져, 1번이. X 양수, Y 양수예요. 둘 다 양수야. 근데, 보세요. 근데, 그럼 얘도 양수 아니야? 양수 더하기 3 곱하기 양수면 이것도 양수잖아. 얘도 양수야. 3나누기 양수 더하기 4나누기 양수. 그 두 개 더하면 양수. 그럼 문제 조건이 양수와 양수의 곱의 편이거든요. 그럼 양수와 양수의 곱의 최소. 그럼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기하는 곱의 최대일 때 구하지. 왜냐면 식이 반죽짜리니까 합은 최소밖에 못 구하고 곱은 최대밖에 못 구하도록 식이 구성이 한쪽으로만 입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합의 최소, 곱의 최대일 때만 성립해요. 근데 얘는 곱의 최소, 말이 좀 이상하잖아.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 상태로 가면 안 되는 거니까 식을 변형하려면 분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분배. 1번을 이제 분배하게 되면 분배하면 3 플러스 분배하면 y분의 4x 플러스 x분의 9y 플러스 3, 4, 12 이렇게 되죠. 이걸 좀 더 정리해 볼까요? 그럼 x분의 9y 플러스 y분의 4x 더하기 15가 되고 여기서 누구와 누구를 보셔야 되냐면 이거 양인 거 확실하잖아요. 얘도 양인 게 확실해요. 얘를 네모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뒤에는 15는 어차피 유한합정 값이잖아. 값이 딱 정해져 있어요. 크기가 변하지 않아. 최대 최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야. 결론은 이 네모세모 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거기다 15를 더하면 전체식의 최소 이렇게 딱 떨어지는 표현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쓰는 거예요.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커 나갔다. 근데 여기는 왜 곱이 없죠? 곱이 안 주어져도 답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어진 거예요. 보통 합의 최소를 구할 때는 곱의 일정 값이 주어져야 되는데 얘는 약분이 되다 보니까 곱이 필요 없었던 부분이에요. 여기 x죠? 이렇게. 약분되니까 그러니까 곱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남은 거는 2 루트 4구 36. 4구 36은 6, 2, 6, 12? 이 식의 최소값은 12네요. 그럼 12에다 15를 더했을 때가 실제로는 가장 작은 최소값일 테니까 정답은 27이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아셨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네. 자, 이제 2번 갑시다. 2번은 조금 이것도 좀 이상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고? 마이너스 3 왜 썼지? 마이너스 3보다 크면 이건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건 양인 게 확실한데 얘는 뭐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숫자 중에 보면 마이너스 2도 있을 테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이상한 거야. 왜 저런 수치를 준 거지? 안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맞다 하더라도 생각을 한번 해봐. 이게 양이라고 치고 얘도 양이라고 칩시다. 그럼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두 배 한 것보다는 커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양이었다 하더라도 가끔 이게 양으로 표현될 때도 있거든요. 조건상. 근데 양이었다 하더라도 좀 생각해봐. 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이 값을 안에 계산해야 되는데 이 곱의 값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곱을 지금 정리할 수 있나요? 정리가 안 되죠. 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이 x가 얼마인지 모르고 이 x가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아까 위는 x나 y가 얼마인지 몰라도 이렇게 위아래 역수 형태로 표현되다 보니까 약분되고 지워지잖아. 근데 얘는 값도 안 주어졌는데 지워지지도 않아. 그래서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되니? 얘랑 얘랑을 곱했을 때 이거를 지워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얘랑 얘랑 이렇게 뭐 약분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럼 약분이 되도록 만들려면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얘를 이런 꼴로 변형할 수 있으면 약분되게 만들든지. 근데 이걸 이렇게 변형할 수 있나요?
x 플러스 3분의 1을 x분의 1 더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이걸? 얘랑 다르잖아. 분모에 있는, 분자에 있는 분수 두 개는 쪼갤 수 있는데, 분모에 있는 분모 두 개는 쪼갤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는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안 되니까 생각을 좀 바꿔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이거 만약 내가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면, 가로친 이유는 여기 약분해야 되니까 x 플러스 3의 인수를 가져야 돼요. 만약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이렇게 썼다면이죠. 만약 이렇게만 쓸 수 있다면, 그럼 얘를 하나의 양수, 얘도 하나의 양수로 볼 수 있죠.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거니까. 그럼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 2배 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성립하죠. 그럼 이렇게 약분되고 지워지잖아. 이제 지워지거든. 그럼 이 안에는 루트 4, 루트 4는 2, 2는 4. 이 값은 4 이상의 값을 갖게 돼요. 맞아요? 그럼 이 값의 최소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다만 내가 구하는 건 얘지 얘가 아니잖아. 그럼 얘랑 같게 만들려면 이 뒤에 뭘 빼야 되죠? 12를 빼야 돼. 그래야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정리해 보니까 얘 여기서는 최소를 못 구하겠지만 이거의 최소를 구할 수는 있어요. 그 최소가 얼마였었어요? 4였던 거예요. 그럼 4에서 12를 뺐을 때 전체식의 최소가 나온다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8이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진짜 아셨어요? 진짜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 더 내봅시다. 만약에 좀 전에 한 것처럼 이게 최소는 구했다고 치자. 밑에 있는 식에서 최소를 구했어. 아까 마이너스 8이 최소값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그 최소를 갖기 위한, 최소가 존재하기 위한 x는 얼마입니까?를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기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래. 그럼 저 최소값 마이너스 8이 나오려면 x에 도대체 얼마를 집어넣어야 되죠? 이게 아까 말했던 세 번째 조건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계속 1, 2번만 쓰고 있는 거예요. 산술기하에 두 양수, 합의 값이 주어질 때 곱의 최대, 곱의 값이 주어질 때 합의 최소. 그것만 계속 연습하고 있었지. 마지막 세 번째, 등호 언제 성립합니까? 언제 도대체 최대 최소가 나오나요? 그거는 안 물어봤잖아, 아직.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최소값은 마이너스 8이야. 그럼 도대체 그 최소값 마이너스 8을 만들려면 x값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 이거 좀 헷갈리죠. 아까 말했던 거고요. 최소가 존재하려면 뭐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이게 네모가 아니다. 우린 여기서 산술기하 쓴 게 아니잖아. 우리가 쓴 산술기하는 이거 아니었나요? 이거였지. 그럼 언제 최소가 존재합니까? 얘랑 뭐 할 때죠? 같을 때. 네모, 세모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거든. 그때가 얘가 최소가 되는 조건이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4, x 플러스 3과 x 플러스 3분의 1이 같을 때, 그럼 1이 곱해지게 되면 4, x 플러스 3의 제곱이 1이 될 때고, 넘어가면 이거 없어지고 4분의 1이 되고, x 플러스 3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분의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 3일로 넘어가요. 그럼 x는 답이 두 개겠죠? 2분의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 어떤 게 답이야? 윗게 답이야, 아랫게 답이야? 윗게 답이야. 왜 윗게 답이야? 여기보다 커야 돼. x가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거든. 얘는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아지잖아. 근데 얘는 마이너스 3보다 2분의 1 더 했으니까 이게 더 커지는 거예요. 결론 최소값은 마이너스 8. 그때 x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x값은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돼요. 저 x에 마이너스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저 식의 최소가 나타난다. 아셨습니까? 여기까지 해야 제대로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5-1과 5-2를 푸시는데 5-2는 최소값이 좀 전에 한 것처럼 최소값이 되기 위한 x값도 같이 구해보세요. 그러니까 5-1은 그냥 최소값만 구해보고 5-2는 최소값과 그 최소값을 갖게 하기 위한 x가 얼마인지까지 구해보도록 합시다. 두 양수 xy 지금 가로와 가로로 본다면 이거 가로가 양수가 되고 이 가로 양수가 돼서 양수와 양수 곱의 최소는 말이 적절치 않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안 되니까 분배가 필요하다고 그랬고 분배하면 3xy 이렇게 분배하면 플러스 xy분의 3 다음 이렇게 분배하면 9가 되고 이렇게 분배하면 1이니까 합치면 10이 남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전체 최소를 구할 때는 여기에 최소를 구한 다음에 10을 더하면 전체식의 최소가 되고 이거의 산술기야 두 양수니까 두 양수를 더한 다음에 최소값 구하는 문제죠. 그럼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C와 2배 한 거보다 같으니까 얘랑 곱하게 되면 xy 약분되고 9가 남아요. 그럼 루트 9니까 6이 되겠죠. 둘을 합치면 16이 최소값인데 이것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소로가 나타나기 위한 xy가 각각 얼마인지를 xy가 얼마인지를 구하시고 그러면 얘랑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럼 3xy랑 xy분의 3이 서로 같을 때인데 3 약분하고 xy 양변에 곱하면 xy의 제곱이 1일 때고 따라서 xy의 곱은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두 양수니까 xy가 1일 때 최대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xy 각각 얼마인지를 구하기는 어렵지만 xy가 1일 때 최대값이 나온다라는 조건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5-2번은 선생님 저 x3이요. 뒤늦게? 네. 아닌가? 답이 맞다 하더라도 늦었어. 그래요? 이제 와서. 어쨌든 참아줄 거야. 아니네. 자, 보세요. 이거는 풀이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분모에 맞춰야 됩니다. 이 풀이는 보나마나 뻔해요. 분모를 약분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에 있는 x를 분모에 맞춰서 변형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단 위에는 시간 맞춰주려면 뒤에 플러스 1이 필요하고 여기서 이제 산술기를 쓰는 거죠. 두 양수를 덧셈한 값은 2배 한 다음에 루트 씌우고 얘랑 곱한 값. 그럼 x-1 약분되고 루트 4가 남고 루트 4는 2니까 4. 이 식의 최소는 4. 거기다 1 더하면 5가 최소가 되며 이게 5라는 최소값을 만들려면 x에 얼마를 집어넣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얘가 아니고 얘랑 얘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하는 거죠. 산술기하는. 그럼 1이 곱해지게 되면 x-1의 제곱이 4가 되는 거고 x-1의 값은 2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거나 따라서 x는 3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나 근데 x가 1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x는 3일 때 최소값 5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오늘 즐거운 날이에요? 네. 전에 담을 때릴 수 있는 즐거운 날이에요. 코시-슈바르츠는 맞았는데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맞을 거라고. 네가 맞았으니까 맞을 거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맞는다며. 맞았다며. 아니 3개 더 아직 때리진 않았지만 맞을 거라며. 아니 그게 그 맞는 게 아니라 자, 코시-슈바르츠는 생략할게요. 이게 교과서에 없는 학교들이 많고 예전에는 교과서마다 이게 많았었는데 요즘은 교과서에 거의 없고 조금 짤막하게 나오는 교과서도 있어요. 뒤에 뭐 이렇게 보면 더 알아보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짤막하게. 근데 학생들이 가끔 물어보거든. 이거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하라고 해,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으니까. 근데 미리 선생님들이 중간에 알려주실 때가 많아요. 이건 안 낸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실 때가 많아요. 혹은 그런 말 없어도 잘 안 내십니다, 이거는. 요즘 이게 시험이 안 나온, 최근에는 이 근처에 있는 고등학교뿐 아니라 이게 시험이 안 나온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물론 특정 몇몇 개 고등학교겠지만 요즘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차피 중간고사 범위가 아닌 이 부분을 너무 지금 심도 있게 들어가기 좀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 재반복 수업할 때 필요한 거 있죠? 필요한 공부할 때 그때 한번 추가 설명해도 충분한 거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과제에서도 이 코슈바르츠는 빼내도록 하세요. 자, 이 절대분수의 활용 문제, 이런 건 시험에 잘 나와요. 어쨌든 활용은 항상, 봅시다. 길이가 800m인 줄을 모두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밭을 만들고 4개의 작은 직사각형 모양의 구획을 나누려고 해요. 이렇게 4개로 나눴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나, 둘, 셋, 4개 영역으로 나눴어요. 이 밭 전체의 넓이가 최대일 때 밭 전체 길이의 가로와 세로를 구하시오. 그럼 가로가 얼마인지 세로가 얼마인지를 일단 좀 미지수를 둬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를 그냥 A라고, X라고 할까요? 세로를 Y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X가 몇 개냐면 2개죠. Y는 몇 개요? 4개네요. 이렇게 4개죠. 근데 줄을 사용해서 800m 줄을 사용해서 이렇게 구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길이를 다 더하게 되면 2x 더하기 4y 하게 되면 800이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양변을 2로 나누면 x 플러스 2y는 400 이렇게 되겠죠. 5개? 5개 미안합니다. 5개네요. 5y는 800 이렇게 됩니다. 1번식. 그 다음에 2번식은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넓이의 최대값이거든요. 넓이의 최대. 넓이는 뭐예요? xy가 넓이잖아. xy의 최대. 빨리 눈치채야 돼. xy는 양이며 그 곱인 xy의 최대를 구하라고? 두 양수, 곱의 최대. 그럼 빨리 떠올려야 될 게 산술기야. 왜? 합의 값도 나와 있잖아. 두 양수, 합의 값이 주어질 때 곱의 최대를 구하시오. 산술기하네요. 대신에 산술기가 쓸 때 이 xy를 쓰는 게 아니고 요거를 하나의 네모, 세모 그런 느낌을 봐야 되겠죠. 얘네 둘을. 그럼 2x 더하기 5y 두 양수를 더한 값은 두 양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 C와 2배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다고 그랬죠. 여기 800이에요. 2로 나누게 되면 루트 10xy는 400보다 작거나 같다. 됐습니까? 네. 양변을 제곱합시다. 그럼 10xy는 160000. 10을 약분시키면 이렇게. 그럼 따라서 넓이 xy의 최대는 16000. 근데 지금 넓이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넓이가 최대일 때 그때 가로 세로의 길이를 계산하는 문제니까 넓이 최대는 16000이지만 도대체 이 최대값은 언제 나오냐가 지금 문제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도대체 최대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언제 나와요? 얘랑 얘랑 같을 때. 그렇지? 얘랑 얘랑 같을 때 산술기와 참이 된다. 그 최대치가 나온다 그랬죠. 그럼 2x랑 5y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하는데 여기 식이 하나 더 있죠. 얘네들 연립하면 되겠네요. 그럼 5y 대신에 2x를 대입하면 여기는 4x. 4x가 800. 따라서 x는 200이에요. x가 200이면 여기 200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0 2개 지워지고 2로 나누면 80. y는 80. 이렇게 된다. 가로 길이, 밭 전체 가로 길이는 200m, 세로 길이는 80m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쨌든 문제풀이는 이렇게 되겠죠. 이 가로 길이, 여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밭 넓이를 구하려면 밭의 밑변 길이와 높이 길이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이 밭의 밑변 길이를 x, 여기 수직이니까 얘를 높이라고 합시다. 높이 y. 그럼 넓이는 2분의 1 xy. 이걸 구하는 문제고, 피타고라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예요? 100. 그럼 어쨌든 제곱이지만 합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곱의 최대를 구하는 문제니까 산술기야.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하나의 항으로 보고 그 두 수를 곱한 값에 루트 C와 2배한 것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그럼 이 값이 100이고 2로 나누게 되면 이게 xy로 바깥으로 나오겠죠? xy가 52i의 값을 갖게 되며 우리는 2분의 1 xy 값을 2분의 1 xy 값을 구하는 거니까 2로 나누게 되면 25. 넓이의 최대는 25가 되고 이 최대값을 구하기 위한 관계는 뭐였나요? x제곱과 y제곱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얘랑 얘랑 서로 같을 때 산술기가 성립하는 거니까. 그럼 이걸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2x제곱이 100이 되고 따라서 x제곱은
50이 되며 x값은 5루트 2. 네, 5루트 2. 그럼 x가 5루트 2면 y값도 5루트 2. 그러니까 직각 이등변일 때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때 넓이의 최대값이 나온다. 여기까지 구할 수 있는 문제였었어요. 이 단원은 끝났는데 다음 시간에 이게 함수를 나와야 되거든요.